워드 프로세서 필기 2018년 9월 1일 기출문제 3과목 컴퓨터 및 정보 활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1번 다음 중 중앙처리 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고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중앙처리 장치라고 불리는 CPU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는 제어 장치와 두 가지만 설명드렸었죠. 제어 장치와 연산 장치. 밖에 설명 안 드렸었는데 한 가지가 사실 더 있습니다. 레지스터라는 게 있고요. 제어 장치 포함 CPU라고 부르고 제어 장치 포함하고 산술 논리, 연산 장치 포함한 거 맞죠? 중앙 처리 장치와 보조 기억 장치는 별도의 다른 장치이기 때문에 정답 4번 되겠습니다. 42번 다음 중 PC의 각 부품을 선정할 때 메인보드와의 호환성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거리가 먼 것은?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CPU의 소켓과 메인보드에서 지원하는 CPU의 소켓이 일치한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램과 메인보드에서 지원하는 램의 종류가 일치한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래픽카드의 내장 그래픽 칩셋과 메인보드의 그래픽 칩셋이 일치하지 않아도 사용은 가능합니다. 내장 그래픽 칩셋이 아니라 외장일 경우에는 칩셋을 확인하셔야 되고요. 4번 메인보드가 PC 케이스에 장착이 가능한 크기인지 폼팩터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 42번에 3번 되겠습니다. 43번 다음 중 보조기억 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고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저장된 정보는 전원이 차단되어도 반영구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 당연하죠.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사용하셨을 때 다운로드 받은 데이터나 프로그램들이 다 날아가면은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영구적으로 삭제하지 않는 한 반영구적으로 보관할 수 있고요. 보조기억 장치에 저장된 정보를 실행시키면 주 기억 장치를 거치지 않고 바로 실행된다? 아닙니다. 컴퓨터가 현재 수행 중인 프로그램이나 데이터 등을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사용을 하면 무조건 주 기억 장치를 거치고 CPU를 통해서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 2번이 되겠고요. 주기억 장치에 비해 읽는 속도는 느리지만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 주기억 장치의 대표적인 것은 램입니다. 램. 그다음에 보조 기억 장치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주로 쓰시고 계시는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이겠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정보를 저장시킬 수 있다라는 점. 현재 사용하지 않는 데이터나 프로그램을 보조기억 장치에 저장시켜 두었다가 필요할 때 다시 꺼내 사용할 수 있다. 그렇죠. 당장 사용하고 있는 것은 주기억 장치를 거쳐서 CPU를 통해서 실행이 되겠지만 영화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운로드를 받았습니다. 그럼 그 다운로드된 영화를 현재는 보고 있진 않지만 어디에? 보조기억 장치에 저장을 해두는 곳이죠. 그래서 내가 영화를 보고 싶을 때 보조기억 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영화를 가지고 와서 볼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43번의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44번 다음 중 멀티미디어 활용 분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고요. 정답은 1번입니다. VCS란 화상회의 시스템,
비디오 컨퍼런스 시스템의 약자고요. 말 그대로 정보통신을 이용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과 비디오 화면 그리고 오디오를 통해서 회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바로 VCS입니다. VOD는 사용자가 원하는 영상 정보를 원하는 시간에 볼 수 있도록 전송. VOD 서비스를 여러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계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뭐 넷플릭스, 왓챠, 웨이브, TV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요새는 대부분 인터넷 TV를 많이 쓰시죠. 그래서 KT나 SKT에서 대여를 한 셋톱박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재생되는 TV도 보시겠지만 연결된 셋톱박스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뭐 영화나 또는 이미 방영을 한 TV 프로그램을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 볼 수 있게 된 게 바로 VOD 서비스입니다. VR은 가상현실이란 뜻이죠. 컴퓨터 그래픽과 시뮬레이션 기능을 이용해서 가상세계를 체험하는 것이고요. 키오스크는 요새는 식당에 가도 키오스크가 되게 많이 발달이 되어 있죠. 백화점, 서점, 터미널 등에 사용하는 무인 안내 시스템이 바로 키오스크입니다. 그래서 44번의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45번. 다음 중 아래의 보기에서 설명하는 네트워크 관련 용어로 옳은 것은 호스트 이름으로부터 IP 주소지에 대한 네트워크 이름을 규정하는 것이다. 네트워크와 호스트를 나누는 데 사용된다. 32비트의 크기를 갖는다. 일반적으로 클래스 C인 경우 255점, 255점, 255.0을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2번 서브넷 마스크입니다. 호스트 이름으로부터 IP 주소지에 대한 네트워크 이름을 규정하는 것을 서브넷 마스크라고 하고요. 보기처럼 네트워크 호스트를 가지고 나누는 데 사용이 됩니다. 첫 번째에 있는 DNS, 도메인 네임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요. 도메인 네임이 사실 문자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도메인 네임 문자를 IP 주소는 숫자로 되어 있죠. 그래서 문자로 된 도메인 네임을 숫자로 된 IP 주소로 바꾸어주는 시스템입니다. NAT는 사설 IP 주소를 공인 IP 주소로 바꾸어주는 데 사용하는 주소 변환기이고요. 게이트웨이는 한번 네트워크 장치 관련돼서 배웠었죠. 다른 컴퓨터와 컴퓨터 간에, 즉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간의 데이터를 교환하기 위한, 주고받기 위한 출입구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게이트웨이라고 했었습니다. 45번의 정답 2번 되겠습니다. 46번 인터넷 관련 프로토콜이 아닌 것은 이었죠. 입니다. 인터넷 관련 응용 프로토콜이 아닌 것을 해가지고 한번 기출문제가 나왔었고요. 그때도 TCP, IP, FTP, HTTP에 관한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다 인터넷 관련 프로토콜을 맞지만 BMP는 인터넷 관련 프로토콜이 아니라 비트맵 그래픽 파일 형식입니다. 그래서 윈도우에서 사용하는 비트맵을 표현하기 위한 비트맵 그래픽 파일이고요. 가장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47번 다음 중 컴퓨터 이용자 모르게 또는 동의 없이 설치되어 컴퓨터 사용에 불편을 끼치거나 정보를 가로채가는 악성 원격 제어 프로그램은 무엇이라 하는가? 정답은 악성 봇입니다. 바이러스의 개념은 당연히 아실 거고요. 웜도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했었었죠. 네트워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자신을 복제를 해서 시스템의 과부하를 걸리게끔 해서 컴퓨터 자체를 사용하지 못하고 또는 시스템을 다운시키는
그런 바이러스라고 했었고요. 백도어는 시스템 접근에 대한 사용자 인증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응용 프로그램 또는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자들이 이제 비밀적으로 유지 보수를 하거나 또는 프로그램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일종의 비상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 4번 되겠고요. 48번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금융과 기술의 융합을 통한 금융 서비스 및 산업의 변화를 통칭한다. 여기까지만 보기를 읽으셨으면 우리 나주상고 학생 여러분들은 답을 충분히 맞추실 수 있었을 겁니다. 네, 두 번째, 모바일, SNS, 빅데이터 등 새로운 IT 기술 등을 활용하여 기존 금융기법과 차별화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로서 삼성페이, 애플페이, 알리페이 등이 있다. 정답은 바로 그렇죠. 핀테크죠. 핀테크란 파이낸스인 금융과 테크놀로지인 기술의 합성어로 금융과 IT의 융합을 통한 금융 서비스 및 산업의 변화를 통칭하는 것을 바로 핀테크이죠. 49번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인터넷 사용자의 컴퓨터에 잠입해 내부 문서나 스프레드시트, 그림 파일 등을 암호화해 열지 못하도록 만들고 해동용 키 프로그램을 전송해 준다며 돈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입니다. 정답은 랜섬웨어고요. 뉴스를 좀 보시는 친구분들이라면 최근에 많이 피해를 받고 있었던 바이러스죠. 내가 정상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다른 사람이 내 컴퓨터에 몰래 잠입을 해서 중요한 파일들을 암호화하고 그 암호를 풀어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이 바로 랜섬웨어입니다. 내그웨어는 이제 사용자에게 주기적으로 소프트웨어를 등록하도록 요구하는 소프트웨어고요. 스파이웨어는 다른 사람 컴퓨터에 몰래 잠입해서 주민등록번호, 은행 정보와 같은 개인 신상 정보 등을 사용자도 모르게 빼가는, 스파이처럼 정보를 빼가는 프로그램이고요. 애드웨어는, 애드가 이제 광고죠, AD. 그래서 악성 코드 프로그램의 일종으로 사용자의 정보나 이런 것들을 빼가는 것이 아니고 광고를 보여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정답 49번에 4번 되겠습니다. 50번 다음 중 개인정보의 종류와 그에 따른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고요. 쉽게 여러분들이 정답을 찾으셨을 것 같네요.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정신적 정보에는 교육, 근로, 자격 정보와는 맞지 않죠. 그래서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51번 다음 중 아웃룩에서 연락처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고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번 연락처를 엑셀 등의 파일로 내보내거나 가져올 수 있다. 회사 로고 디자인, 사진 배경 등을 추가하여 전자 명함을 만들 수 있다. 이미지 등록된 전자 메일 주소를 새 연락처로 추가하면 새 연락처로 변경할 수 있는 대화 상자가 나타난다. 1, 3, 4번은 모두 연락처 관리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2번, 특정 팀에 소속된 모든 사람의 일정을 동시에 보여주거나 그룹 일정을 지정할 수 있다. 일정이죠. 그래서 이거는 일정 관리에 해당을 합니다. 아웃룩에는 크게 보시면 편지와 같은 폴더를 관리할 수 있고요. 또한 일정 관리, 연락처 관리,
다음 작업 관리. 이렇게 크게 네 가지의 주요 기능이 있습니다. 한 가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2번. 다음 보기에서 가와 나의 설명에 대해 해당하는 ICT 관련 기술, 신기술로 올바른 것은? 가. 전기 에너지 생산부터 소비까지의 전 과정을 정보통신 시스템과 연결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지능형 전략망 시스템이다. 무선 주파수식 기술과 IC 칩에 있는 전자태그를 이용해 식품, 상품, 동물 등의 다양한 개체의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정보인식 기술이다. 네, 가를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도 선생님과 같이 나에 대한 개념은 배웠었죠. 나가 무엇이죠? 그렇죠. RFID였죠. 그래서 나가 RFID인 정답 3번이 되겠고요. 가는 스마트 그리드라는 것인데요. 설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기 생산부터 소비까지 모든 과정에 정보통신 시스템을 연결해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지능형 전략망 시스템을 말하는 것이고요. RFID가 전자태그 기술이죠. 그래서 IC 칩을 통해서 무선으로 정보를 관리하는 인식 기술을 말하고요. USN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물에 부착된 RFID 태그나 센서를 통해서 탐지된 사물의 정보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온도, 위치, 압력 이런 것들과 같은 환경적인 정보를 연결을 해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네트워크입니다. 네. NFC는 갤럭시 기능을 쓰시는 갤럭시 핸드폰을 쓰시는 친구들은 NFC 아마 기능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10cm 이내 거리에서 무선 데이터를 주고받는 통신 기술이 바로 NFC고요. 방금 USN 설명드렸었죠.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 유비쿼터스 환경 구현에서 언제 어디서든지 정보를 수집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네트워크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53번 다음 중 인터넷 표준 그래픽 형식으로 8비트 컬러를 사용해서 256가지로 3개 표현이 제한되지만 애니메이션도 표현할 수 있는 그래픽 파일 형식. 애니메이션. 짧은 짤. 움직이는 짤 같은 짤방이라고 흔히 표현을 하죠. 그게 바로 3번이 되겠죠. GIF, 움짤. 인터넷 표준 형식으로 256가지 표현할 수 있고, 움직이는 영상, 애니메이션도 표현할 수 있는 게 바로 GIF였고요. TIF는 TIF로 여러 이미지를 하나의 파일로 채우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스캔을 하실 때 주로 사용을 되고요. 왜냐면 스캔할 때는 문서의 한 장만 스캔할 수도 있지만 보통 여러 장을 스캔하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그 여러 장을 스캔하는 것들을 하나의 파일, 이미지 파일 형태로 하는 것이 바로 TIFF고요. PNG는 웹에서 최상의 비트맵 이미지를 구현하기 위해서 개발된 파일 형식이고요. JPG는 정지된 영상을 표현하기 위한 국제 표준 파일 형식입니다. 그래서 53번의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54번 다음 중 PC의 업그레이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고요. 정답은 1번입니다. 펌웨어는 롬에 저장되어 있어 사용자가 직접 업그레이드 할 수 없다라 되어 있는데요. 펌웨어라는 것 자체가 별도의 하드웨어를 교체하지 않고도 소프트웨어를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즉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중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펌웨어이죠.
그래서 업그레이드 가능합니다. 램은 접근 속도의 단위가 나노의 수치가 작을수록 당연히 좋고요. 빠를수록 빨리 접근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게 좋겠죠. 수치가 작을수록 좋은 거고요. 하드디스크의 기억 용량, RPM, 전송 속도의 값은 클수록 좋습니다. CPU의 클럭 속도 또한 값이 클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정답 54번의 1번 되겠습니다. 55번 다음 중 웹 문서를 만들기 위한 프로그래밍 언어로서 액티브X 없이도 설치하지 않아도 동일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고 어도비 플래시와 같은 플러그인 기법의 각종 프로그램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프로그래밍 언어 무엇인가? 배웠었죠, 선생님과 액티브X를 설치하지 않아도 라는 키워드를 잡으셨으면 정답 바로 2번 나올 수 있으셨겠죠. 자, 다시 한번 HTML5란 인터넷 표준 문서인 하이퍼텍스트 문서를 만들기 위해 사용한 언어인 HTML의 비디오, 오디오 등 다양한 부가 기능을 포함시킨 언어가 바로 HTML5입니다. 그래서 액티브X나 플러그인 등의 추가 설치 없이 최신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감상할 수 있는 게 바로 HTML5입니다. VRML은 Virtual Reality Modeling Language란 뜻으로 가상현실 모델링 언어입니다. 그래서 웹에서 3차원 가상 공간을 표현하고 조작할 수 있는 언어이고요. XML은 Extensible Markup Language란 뜻으로 확장성 생성 언어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HTML의 단점을 보완해서 웹에서 구조화된 폭넓고 다양한 문서를 상호 교환할 수 있도록 설계된 언어이고요. UML은 Unified Modeling Language 란 뜻으로 통합 모델링 언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요구 분석, 시스템 설계, 구현 등의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소프트웨어를 표준화하여 쉽게 설계하기 위한 언어를 말합니다. 그래서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56번 다음 중 보기에서 설명하는 모바일 기기 관련 용어로 옳은 것은 여러 개의 앱을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도록 앱 실행 시 영상 화면을 오버레이 팝업창 형태로 분리하여 실행하는 기능이다. 네, 정답은 2번이고요. 플로팅이라는 뜻 자체가 부유하다, 흐르다, 떠다닌다 이런 뜻입니다. 플로팅 앱이라고 하니까 뭔가 여러분들이 확 안 와닿으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선생님이 화면을 따로 준비해 오지 못해서 네, 이렇게 인터넷, 핸드폰, 스마트폰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보통 어플리케이션 하나를 실행을 하면 화면 전체에 어떻게 돼요? 꽉 차게 되죠. 그런데 만약에 유튜브를 실행을 한다. 그러면 유튜브를 별도로 이제 돈을 주고 이제 프리미엄 서비스를 하게 되면 유튜브 하게 되거나 또는 기본적으로 아마 핸드폰들이 플로팅이 될 수 있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행 중인 앱이 전체 화면을 차지하지 않고 이렇게 팝업창 형태로 떠다닐 수 있게끔 분리돼서 유튜브도 볼 수 있고요. 또는 다른 앱을 실행해서 전체 화면에서 두 가지의 어플리케이션을 둘 다 실행할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바로 플로팅 앱이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2번 플로팅 앱입니다. 57번 다음 중 멀티미디어 그래픽 기법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고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디더링 제한된 색상으로 조합해서 새로운 색 만드는 거라고 했고요. 자, 메조틴트는요. 무수한 점과 선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만드는 걸 메조틴트라고 하는 것이고요. 모핑이라는 것은
하나의 이미지를 다른 이미지로 연속적으로 변형시키는 디지털 시각 효과를 모핑이라고 합니다. 뭐 나이가 점차 들어가서 나이가 든 할머니의 모습을 이렇게 사진에서 사진이 쭉 이동하는 거. 연속적으로 여러 사진을 해서 영상처럼 보여지는 게 바로 모핑이고요. 모핑의 설명에 나와 있는 기존의 이미지를 필터를 사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이미지로 변환시키는 것. 이거 바로 필터링이었죠. 인터레이싱은 이미지의 대략적인 모습을 먼저 보여주고 다음에 점차 자세한 모습을 보여주는 작업이 바로 인터레이싱입니다. 그래서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58번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통신이나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원하지도 요청하지도 않은 메일을 대량으로 보내는 광고성 메일. 그렇죠. 스팸 메일이죠. 스팸 메일. 1번에 있는 옵트인 메일이라는 것은요. 광고성 메일은 맞습니다. 하지만 스팸 메일은 내가 원치 않았는데도 내가 허락하지 않았는데도 무작위로 오는 메일인 반면에 옵트인 메일은 여러분들 뭐 어떤 사이트 또는 게임이나 뭐 홈페이지 이런 데 가입을 할 때 광고성 메일의 수신을 동의합니까? 라는 거에 동의를 체크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나는 이런 메일을 원치 않아서 체크하지 않은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그 경우 동의했을 때 나한테 광고 메일이 온 경우는 옵트인 메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승낙을 한 것은 옵트인 메일이고요. 그렇지 않은 거는 스팸 메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2번 되겠고요. 59번 다음 중 전자우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고요.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전자우편 7비트인 ASCII 코드 사용한다 했습니다. 또한 ID 도메인 네임 되겠고요. 한 사람이 동시에 여러 사람들에게 동일한 전자우편 보낼 수 있죠. 여러분도 아마 보낸 경험이 있으실 거고요. 2번 수신자가 받는 사람이 인터넷에 접속이 되어 있어야지만 메일을 보낼 수 있나요? 아니죠. 상대방이 내가 메일을 보내려고 할 때 보내려고 한 사람이 인터넷에 접속이 되어 있던 그렇지 않던 간에 메일은 전송할 수 있죠. 그래서 정답 2번 되겠고요. 자, 60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웹 프로그래밍 언어는 무엇인가? 서버 측에서 동적으로 수행되는 페이지를 만들기 위한 언어로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제작하였다. 윈도우즈 계열에서만 수행 가능한 프로그래밍 언어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